안녕하세요, 아크로이오스입니다. 9월에는 추석이 있어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도 시간이 훅 지나간 느낌입니다. 지나간 9월의 이오스 소식을 리마인드 해드리는 이오스 뉴스픽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9월의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9월에는 대망의 1.8 하드포크를 필두로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오스 커뮤니티 초유의 관심사였던 이오스 메인넷 1.8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상위 30개 BP들은 9월 23일 한국 시간 오후 8시부터 각자의 준비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망의 오후 10시, 상위 21개 BP들의 1.8 버전 활성화가 완료되면서 현재는 1.8 버전으로 블록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성공 직후 비트파이넥스와 뉴덱스가 블록을 미싱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커뮤니티는 잠시 동안 상위 21BP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1.8 하드포크는 여러 항목의 컨센서스 프로토콜 업데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여러 컨센서스 프로토콜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시스템 컨트랙트 1.7 버전의 업데이트와 더불어 추가적인 컨센서스 프로토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스템 컨트랙트 1.7 업데이트는 현재 BP 라우마오에 의해 BP 간 멀티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하드포크는 블로건의 소셜미디어 보이스와 이오스.io의 진화에 초석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작년 6월 커뮤니티의 손으로 달성한 메인넷 런칭에 이어 이번에도 이오스 커뮤니티는 하드포크라는 중대한 사안을 훌륭하게 완수하였습니다. 지난 6월 발표했던 이오스 히스토리 노드 툴에 대한 개요가 담긴 포스팅이 발행되었습니다. 이오스.io 히스토리 툴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3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히스토리 툴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를 램과 같은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체인이 성장할수록 처리하는 데이터가 늘고 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또한 증가하여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오스.io 1.2 버전에서부터는 조금 더 확장 가능한 방식인 몽고DB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몽고DB 역시 DB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확장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스테이트 히스토리 플러그인은 확장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외부 프로세스에서 테이블, 트랜잭션 기록 및 블록을 포함한 온체인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료되지 않은 데이터는 롤백되어 해당 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데이터에 접근 시 노드 EOS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며 히스토리 플러그인과 통합한 히스토리 툴을 제공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보다 쉽게 액세스 및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락DB 방식으로 변경되어 기존 LMDB나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비해 전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오스.io 생태계가 계속 확장됨에 따라 이오스.io 블록체인의 상태 기록을 관리하는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오스 거버넌스에서의 중국의 점유율이라는 아티클이 발행되었습니다. 현재 상위 21BP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해당 아티클은 상위 21BP의 중국 집중이 야기하는 중앙화에 대한 우려사항과 앞으로의 이오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단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타 산업군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이오스를 비롯한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지는 비중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는 것이 아티클의 주요 입장입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이오스에 대한 평가와 투자 현황으로 보면 이는 이오스가 지닌 잠재력과 가치가 뛰어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오스의 중국 독점이라는 시각은 특정 국가의 점유가 체인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DApp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중국 당국에서 BP 운영을 금지한다면 이미 이오스에는 대기 BP라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레그 프로듀서라는 좋은 제안이 이미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지역보다는 각 BP가 표준을 준수하고 이오스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오스를 비롯한 블록체인 산업은 시작 단계이며 시간이 지나 이오스에 대해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배울수록
투표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건의 특허는 1표 1BP 선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더하여 최근 브랜든 블루머의 포스팅에서 블로건의 투표 참여를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블로건이 보유하고 있는 1억 개가량의 이오스는 현재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4억 이오스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주요한 예측입니다. 과연 블로건이 BP 선거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블랙리스트 등록 누락으로 인해 동결되었던 계정에서 20만 이오스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새로 상위 21BP에 합류하게 된 해시핀이 기존의 BP들에 의해 블랙리스트로 처리된 계정을 블랙리스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록을 생성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각 BP는 유출된 이오스를 전송받은 계정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하여 동결하였습니다. 허나 이미 유출된 이오스는 약 41개 계정으로 나뉘어 전송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해시핀은 상위 21BP 자리에서 밀려났고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사건에 대해 커뮤니티에 공식 사과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게임 이오스에 의한 블랙리스트 누락 사건과 마찬가지로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BP의 잘못이 매우 크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BP가 등록을 해야만 작동하는 블랙리스트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오스 커뮤니티는 이제 블랙리스트를 대체할 방안 마련이라는 숙제와 마주하였습니다. 블록 프로듀서로서 지켜야 할 규정인 레그 프로듀서에서 공표했던 내용 중 유급 대기 BP의 블록 생산 검증에 대한 솔루션이 출시되어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BP 체인 리프트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트페이를 받는 대기 BP의 블록 생산 능력 검증 솔루션입니다. 상위 21위 자리에 대기 BP가 4시간 동안 로테이션하여 블록 생성 여부를 체크합니다. 테스트 후 완료 리스트 업데이트를 통해 모든 유급 대기 BP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6초간 블록 생성을 하지 못하는 대기 BP의 경우 자동 제명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테스트 및 코드 최적화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드 검토 및 병합 후에는 메인넷 배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 솔루션 개발은 지난 레그 프로듀서 제한 멀티시그 통과 이후에 진행된 첫 번째 사안입니다. 단순한 제한 통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채택된 제안의 실제 시행이라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 이오스 플레이라는 갬블 디앱이 해킹으로 3만 개가량의 이오스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오스가 아닌 해당 디앱의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상의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해커는 이오스 플레이 디앱의 RNG상의 결함을 악용하였는데요. RNG는 무작위 난수 생성기로 소프트웨어의 단위나 수치 등을 무작위 요소로 적용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해커는 지연된 트랜잭션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이오스 플레이의 블록 해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나올 난수 결과를 예측하여 갬블에서 승리하는 트랜잭션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댄 라리머 또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오스는 스테이킹을 하면 다른 사용자에게 가용 대역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오스 플레이는 가용 대역폭을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비하여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를 하지 않았다며 유사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역폭을 보유해야 하고 가용 대역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리한 덱서란이라는 유저는 이번 해킹으로 앞으로는 스마트 계약 보안의 중요성과 더불어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 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구축 및 점검을 통해 상시 대비해야 하며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커뮤니티에서 검토하고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오스 대표 지갑 중 하나인 링스 원래 팀이 이오스 기반 사이드 체인 링스 체인을 런칭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링스 체인의 백서가 공개되었는데요. 링스 체인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입니다. 특히 유저에게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계정 생성이나 긴 계정명으로 인해 비롯되는 불편함, 스테이킹이나 램 등 실제 유저들의 플랫폼 이용에 장애가 되는 어려운 개념으로 빚어지는 사용성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료 계정과 보조 계정 지원 및 세문자 계정 형식을 지원하여 유저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스테이킹과 램에 대한 개념을 없애 복잡한 시스템 용어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링스체인의 블록 프로듀서는 처음에는 링스에서 임명합니다. 이후에는 위원회를 만들어 헤드라시 그래프의 거버넌스 모델을 바탕으로
블록 프로듀서를 임명하고 코드베이스 방향을 결정하는 운영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EOS DAC과 같은 다중 서명 토큰 관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도 하네요. 토큰은 링스 토큰으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총 2100만 개가 공급됩니다. 장기적으로 링스 체인을 이용하는 DApp이 링스 토큰을 통해 일일 체인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용료 보상을 체인을 유지하는 블록 프로듀서에게 지급하는 모델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선거 투표 시스템을 향상하기 위한 비정당 공익단체인 팔로우마이보트가 블록원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의 특허를 설계했다는 소식입니다. EOS.io 기반의 투표 시스템을 다가올 2020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주는 소식인데요. 팔로우마이보트는 빗쉐어 시절부터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투표 시스템에 적용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자를 모아 시드 라운드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유권자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처음으로 EOS.io 기반의 투표 시스템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EOS 대표 툴이자 EOS 월드게이트로 사랑받고 있는 스캐터팀이 블록 프로듀서 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스캐터는 메인넷 런칭부터 지금까지 EOS 유저와 EOS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툴로 함께해왔습니다.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원래 스캐터 데스크톱부터 여러 블록체인 간 다리 역할을 하는 스캐터 브릿지, 블록체인 앱에 대한 보안과 신뢰를 제공하는 평판 레이어, 리들 등 수많은 EOS 블록체인 환경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BP로서 스캐터의 목표는 개발자가 블록체인 개발을 쉽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블록체인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메인넷 BP뿐만 아니라 또 다른 EOS.io 기반 네트워크 또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포크체인 BP에 출마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BP EOS 어소리티가 통합 블록 익스플로러를 출시하였습니다. 그간 EOS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툴을 개발해온 어소리티는 모든 툴을 통합하여 블록 익스플로러에서 다양한 기능을 통해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거래나 블록, BP 등의 정보를 온체인에서 라이브로 제공하고 체인 얼럿을 통해 BP 순위 변동 혹은 미싱 블록, 대규모 EOS 이동 등을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데스크톱뿐만 아니라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포맷을 포괄하는 반응형 설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어를 비롯한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지원으로 사용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평소에 다른 블록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셨던 유저분들 또한 이번 기회에 EOS 어소리티가 만든 블록 익스플로러를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커뮤니티 여러분의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욱 풍성한 소식과 함께 다음 달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